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1%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된 만큼 수험생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EBS 대표 강사들과 마무리 학습 전략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영어의 김수연 대표 강사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 6월 시험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평가원에서는 난도 조절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 어떻게 보십니까? 6월 모의평가 1등급 비율이 1.47%가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은 4%대가 나왔는데 사실 4%대도 그동안의 1등급 비율과 비교했을 땐 낮은 거였거든요. 올해 수능에 대해 예측하기 위해선 이번 시험만 볼 것이 아니라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수능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변별력 높은 문항이 빈칸, 순서, 삽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독해 문항의 난도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21번에서 24번 주제 찾기를 요구하는 앞구간의 변별력이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시간 분배, 긴장도 조절 잘해서 뒷부분 독해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고요. 또 중요한 특징은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답을 추론하도록 지문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계적 스킬을 적용해서는 오히려 오답 선지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항별로 요구되는 적정 시간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선택지까지 굉장히 매력적이 되어서 이건 무조건 답이 아니야 라고 쉽게 지울 수 있는 선택지가 줄고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답을 딱 골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지 분석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된 거죠. 정리하자면 올해 수능이 어려울 것이다, 쉬울 것이다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독해 문항의 변별도가 조금씩 올라간 상황에서 지문을 끝까지 다 읽고 선택지 분석까지 해내야 하는 수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6월 모의평가에서 그렇다면 학생들이 좀 특히 까다롭게 느낀 문제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오답률 탑5의 문항들을 EBS에서 분석을 해서 내어주시는데요.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것이 빈칸 순서 삽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개 유형은 작년 수능 이전에도 오답률이 계속 높은 유형이었어요. 학생들이 갑자기 어렵게 느끼게 된 것은 아니죠. 다만 빈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 정답의 근거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선택지의 매력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순서 유형의 경우에는 실제 문항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작년 수능 37번 흔히 말하는 기계적 스킬을 쓴 학생들이 틀리게끔 출제가 되었습니다. 함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others가 나왔으니까 some others로 가야지 이 스킬을 쓰면 안 되고 정확한 해석을 통해 단서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이 함정 선지와 정답 선지 간의 반응률은 단 2% 차이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올해 6월 모의평가 36번 정답이 1번이라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는데 학생들이 순서 문항에서 1번 선지는 그냥 없는 선지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이 또한 기계적 스킬 중에 하나인데 그 고정관념을 깬 거죠. 하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서 순서 문항의 정답 1번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정답 선지 반응률이 가장 낮은 11%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오랫동안 굳어진 그 낡은 기계적 스킬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준별로 남은 기간 어디에 중점을 둬서 학습하면 좋을까요? 먼저 1, 2등급 학생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독해뿐만 아니라 듣기에도 해당이 되는 건데 수능에서 듣기 문제 한 개를 실수하는 바람에 89점이 나와 2등급이 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 듣기 시간에 독해 문제를 푸는 등 불안한 전략을 쓰기보다는 듣기에서는 안전하게 만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0분 이내에 내 온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연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듣기 끝나고 24번 제목까지 몇 분 몇 초, 30번 어휘까지 몇 분 몇 초, 34번 빈칸까지 몇 분 몇 초. 시험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아날로그 시계를 미리 준비해서 나만의 시간 사이클을 고정해 놓는 거예요. 이때 봉투 모의고사로 연습이 가능한 EBS 파이널 그리고 만점 마무리 교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사실 시험 때마다 항상 틀리는 유형이
문항이 있을 건데 아마 누구나 어려워하는 빈칸, 순서, 삽입, 어휘, 어법에서 점수가 계속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때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겠고 수능 연계 완성 3주 특강, 수능 등급을 올리는 변별 문항 공략에서도 변별력 높은 문항만 모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스톱워치로 문제풀이 시간을 측정해서 한 문제당 몇 분 몇 초가 걸렸는지를 기록하고 이 시간대가 1분 30초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EBS 연계 교재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연계는요, 작년 수능과 6월 모의평가 둘 다 24문항이 연계가 되었는데 듣기에서 각각 12문항, 17문항이 연계가 되었어요. 그럼 연계 교재에서의 듣기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걸 아시겠죠? 듣기는 총 17문항, 자그마치 37점을 차지하는 영역이라 거의 3개에서 4개 등급을 결정짓습니다. 이 37점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가야 해요. 안정적으로요. 그렇다면 수능 특강 영어 듣기 교재를 활용해서 실제 수능에서 영어 듣기를 하는 그 시간 점심 먹고 나서 연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듣기까지 연계가 많이 되거든요. 수능 완성에 있는 듣기도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독해는 틀리는 유형에 대한 집중 연습을 목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겠는데 수능 특강 영어, 수능 완성 영어, 챕터별로 유형이 다 구분되어 있고요. 영어 독해 연습은 오답률 높은 요형들로만 모아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맨날 틀리는 그 유형 꼭 풀고 강의의 도움까지 꼭 받으세요. 네, 이제 9월 모의평가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좀 쉽게 출제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 평가 이후에 그 결과는 어떻게 학습에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9월 모의평가가 사실 수능 전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잖아요. 난 아직 준비가 덜 되었으니 대충 보겠다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금지입니다. 실제 수능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떨릴 건데요. 근데 그 떨림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 9월 모의평가가 수능이다 생각하고 수능 전날 밤처럼 자고 수능 날 아침처럼 일어나서 학교에 가세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실제 수능인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영어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쯤 되면 서서히 긴장이 풀리면서 졸음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이때 또 잠은 어떻게 깰 것인가? 그 현장감을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 무슨 유형을 틀렸는가? 이 틀리는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수능 때까지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EBS 약점 공략 강의가 있어요. 특정 유형의 문제풀이 전략을 5강의 짧은 강의로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교재 파일도 올려주시니 교재도 강의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EBS의 시험지 만들기라는 정말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특정 유형의 기출문제만 모아서 시험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점심시간에 순서 문제만 매일매일 10개씩 풀면 일주일이면 50개, 2주면 100개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 공략 강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100개의 문제를 연습한다면 그 유형 수능 때는 반드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네, 6월 모의평가 치르고 나서 이제 수능에서 최저 등급 맞출 수 있을지 걱정하는 수험생들 많을 겁니다. 이 지름길을 찾기보다는 정도를 걷는 학습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